지금 말씀 중에 지금 그 위기, 위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험학습이 학교 밖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전에 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체험학습이 중단됐던 일도 있는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갖춰져 있겠죠? 갖춰져 있는데요. 우리 안전은 항상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체험학습에 있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렇죠. 네. 아무리 뭐 최고의 전문가가 체험학습을 잘 짰다고 해도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이거는 뭐 최악으로 평가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체험 주체가 먼저 안전교육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 중간중간에라도 항상 전에라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꼭 교육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그 기관들이 제대로 좀 준비되고 역량을 갖춘 기관이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걱정거리가 될 것 같은데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이제 청소년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안전평가, 시설평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적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에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등급을 받는 그런 곳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어떤 그 기준이나 인프라를 위한 조건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쿨존의 문제를 보면 여전히 스쿨존에 30km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전의식이 낮는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마음, 대책에 대한 어떤 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 체험학습이 안전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돼야지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준비,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체험학습이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 내에서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교과하고 연계해서 체육이나 미술 이런 그 활동 중심의 교과의 경우에는 체험학습 연계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나 국어 연계해서 그 체험학습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우리가 그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네. 표방하는 게 역량 중심이지 않습니까? 역량 중심 맞아요. 네. 대세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2030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역량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은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는 과목, 그러니까 예체능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 체험 교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재현 선생님하고 또 동료들이 이런 체험을 중심으로 수학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교과서 틀 안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던 교과목들도 체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들도 체험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학 체험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낙동초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수학 수업이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건 퍼즐놀이 같은데요. 지금 퍼즐로 무슨 모양을 만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입체 퍼즐인데요. 예.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요. 학습자의 수준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도형 단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직각삼각형으로 각도 구할 때 각도 할 때마다 계속 틀려가지고 힘들어요. 도형 단원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한 단원이니만큼 퍼즐 교구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교구를 바꿔서 여러 도형 조각들이 가득 담긴 상자가 등장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야, 문을 만들다가 문을 열어서 푹 하고 팍 이렇게. 아,
나중에 그쪽으로 바퀴를 달면 될 것 같아. 그럼 그게 아니야. 나중에 이걸 바퀴로 달면 될 것 같아. 친구들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집을 만드는데 집이 좀 집이 좀 바퀴가 달렸어요. 상의 집이. 면과 면을 핀으로 연결하며 평면 도형에서 입체 도형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 보는데요. 모형 만들기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형 단원이 처음 도입되는 학년인데요. 이런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봤는데 직육면체라는 단어가 아닌 이렇게 생겨서 높이가 있고 위에 면이 있는 걸 내가 직접 만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배우기엔 한계가 있던 도형 단원을 도구를 이용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사각형이 모여서 입체 도형이 되면 뭐였지? 저는 평생 도형. 평면 도형 모여서. 아니다.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전부 다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야. 도형을 이리저리 돌리고 뒤집으며 대칭과 수직, 평행에 대해 자연스럽게 습득해가고 있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형에 대해 인지하고 원리를 익히며 흥미도 높아진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기대되는데요. 자, 저희가 만들렸던 거는 저희가 굉장히 집을 좋아하고 만들려고 했어요. 지붕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공 같은 게 됐고 여기 위에 공 같은 거를 달아보니까 등대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등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캠핑장입니다. 이쪽은 잠자는 곳이고 앞쪽은 운동하는 곳입니다. 집, 자동차, 축구공 등 도형만으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체험학습 해보니까 어땠어요? 일반 수학할 때는 머리도 아프고 진짜 오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빠르게 그리고 재밌게 하고 수학이랑 엄청 친해질 수 있었어요. 학원에서는 학습지 위주로 보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서 게임으로 접하니까 수학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연필로만 푸는 수학이 아니니 다양한 교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수학을 익히다 보면 수학화의 과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수학화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되고 경직된 학습 방법을 벗어나 경험의 장을 넓히는 체험학습. 학생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는 교육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네요. 학생들이 수학하면 원래는 되게 싫어하는데 저 수업 보니까 학생들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수학 시간을 너무 기다려서 좋은 어떤 그 경험들을 수학과 관련해서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최천 선생님 보셨어요? 저는 이게 수학을 이렇게 보면서 예.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할 때는 항상 공식만 외웠잖아요. 그렇죠. 공식 문제 풀고. 빨리 외워가지고 다 빨리 만들어내는 게 저희 수학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런 것들을 해주면 저 평생 할 것 같아요. 저 지금 공식 그렇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저런 체험 활동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수학에 대한 흥미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어때요 실제로?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저 수학 체험의 시작이요. 부산의 이제 동부와 서부의 학력 격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예, 학력 격차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 봤더니 그게 바로 수학이었죠. 그 수학은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 정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학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 못하는 학생은 발표도 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모르니까. 맞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수학 체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러네. 자신에 맞는 수준의 체험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성공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성공하면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재미가 있으면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잘하면 재미가 있고 다시 재미가 있으면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고 많이 하고 싶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중고등학교도 저런 거 한번 연구해 주세요. 중고등학교도요? 네. 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죠. 네. 사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제가 봤는데 체험 학습이 그냥 활동하고 끝나면 배움보다는 그냥 놀이로 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 우리가
체험,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같이 공유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해야 될지 우리 김현철 본부장님. 우리가 공식처럼 너무 체험 사전 활동하고 체험하고 사후 활동하고 땡 이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 활동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무슨 관심거리가 생기면 그거 프로젝트로 만들 건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사후 활동이 예. 너무 기계적으로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체험의 꽃이 피드백이잖아요.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되 아이들이 이렇게 아까 전에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서 결과물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보다는 좀 이제 많이 칭찬해주고 너는 왜 이렇게 못했니? 이런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스스로 못한 것 같지만 남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그렇죠. 이러면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칭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체험은 원서과도 같아서 교사가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해서 깎아서 잘 적용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체험은 놀이가 될 수가 있어요. 체험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노래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놀고 끝나는 거면 좀 의미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체험이 학습이 되려면 적절한 피드백 그리고 체험에서 있는 사실과 개념과 원리, 절차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데 예. 저희 아이들은 체험학습 갔을 때 집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체험이 좋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동기라든가 관심, 흥미,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음식도 모든 게 모든 사람한테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너 맛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체험학습이라는 것도 우리 아이도 제가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지만 저하고는 취향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걸 막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참여하고 싶을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참여해 보고 싶으신가요? 언제? 하고 싶을 때. 내 의견이 그렇죠. 받아들여졌을 때 그렇죠. 참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의 계획과 실행과 평가 모든 단계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네, 배 선생님. 학교에서 체험학습 기획할 때 학생들의 의견들 반영하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학급 회의나 아니면 정규 학생 회의를 통해서 어떤 체험학습을 할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이제 안내를 하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 이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글쎄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학교 밖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혁신이라든가 마을 교육, 마을 자원, 최근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그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지역사회 자원이 학교와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필연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활용할 건가. 아까 학생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 그 요구를 제시를 합니다. 그건 학교 밖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 정보망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최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자원이 무궁무진하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를 가르치는 그런 기능만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교과서를 넘은 지식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고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지만 학교 가면 그걸 체험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다만
학생들을 접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전달해 줄 게 많은 분인데 전달할 줄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코업을 해야 되거든요. 좀 여기 이 전문성 선생님이 굉장히 그런 거.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넓어지기 위해서 지역하고 반드시 손잡아야 하고 그냥 손잡고 지역에 내보내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을 교사,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서 어디 체험할 때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래서 이제 마을에 학교 안팎에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지역에서 가르치는 역량, 지역의 교육력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지역하고는 반드시 학교는 손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는 이런 많은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너무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원클릭으로 한 번에 좀 보기 쉽게 그리고 접근하기 쉽게 좀 만들어준 그냥 통합 플랫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도 직접 참여하고 또 이런 이게 선생님은 잘 하시는 건데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가 보이면 그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이걸 따라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더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이 하나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 말씀하셔서 좀 보충을 하자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절히 프로그램화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마을 교과서 그리고 마을 교과서를 넘어서 워크북까지 제작해서 각 학교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클릭 한 번으로 학교로 그 버스와 해설사가 와서 같이 학생들과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체험 장소를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데려다주는 안전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좀 더 개선되어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학부모들도 참여를? 예, 학부모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학습이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상당 부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면서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체험학습이 우리 사회에 최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떤 불안정 그리고 비판적인 어떠한 그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바로 그 지식 중심의 교육 또 뭐 이런 말씀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잠자는 교실 또 이렇게 학생들의 무동기였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 중심의 교육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좀 깊이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네. 뭐 몇 차례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체험하고 교과하고 연계한다든가 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학교 안에서도 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시는 분만 하는 경우에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체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만 힘들게 되면 그건 안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또 지역으로 나가면 이제 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역도 이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교과하고 지식하고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마 교육은 이 연결을 통해서 또 체험학습은 특히 연결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체험을 막상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인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원클릭으로 한 번에 통합 플랫폼 같은 게 생기면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활성화는 그냥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기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면 뭐 활성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요즘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체험학습에서는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체험학습에서도요? 예.
가정체험학습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주말이나 또는 학기 중에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 수준 높은 체험을 하는 학생이 있는 것 반면에 학교에서의 체험이 모든 체험의 다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체험학습에서는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상시 체험학습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체험학습의 결과를 통해서 뭐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또 지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무슨 뭐 홈쇼핑 뭐 이렇게 뭐 지금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 행복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경험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그 만족감, 지식에 대한 어떤 포만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현재 느껴지니까 한번 우리들이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좀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의 지식은 결코 자신의 경험을 넘어 나아갈 수 없다. 경험주의 철학자 존 락크가 한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생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간이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장,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가짜냐 이거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그 통로가 미디어이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도구를 잘 쓰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뭐 이해라든지 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미되는다. 인터넷이란 뭐고 SNS란 뭔가에 대한 비판적이고 이제 분별적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는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